안녕하세요. 일요일 밤이 또 깊어지고 있네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이틀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초미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을 거의 결정하다시피 할 수 있는 이 미중 협상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소식들이 업데이트 되기도 하네요. 자,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에 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수익이 난 부분과 손실이 났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모두 계산을 해서 이번에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게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지금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체크를 할 건데, 55만 원이 세금으로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멘붕이 와가지고, 이제, 지금 위스키 지금 병을 뜯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지금 멘붕이 와긴 왔습니다. 저 고사리를 꺾으면서 번 돈을 국가를 위해 또 이제 바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긴 하네요. 55만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테슬라 주식을 한 주 반 정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인데 이 세금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또 영상으로 한번 논의를 이것을 좀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세금 이야기는 이 이야기 나중에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뭐 정부에서 정해진 어떤 수가, 그러니까 22%에 대해서 이제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 것인데 참 또 아이러니한 것은 수익이 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상계 처리를 좀 하기 위해서 상폐가 됐었던, 그래서 8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던 그 자산을 이번에 이제 상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상계 처리에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되게 이제 기뻤습니다. 근데 현타가 오죠. 이제 상폐를 당해가지고 800만 원 가까운 손실이 났는데, 이제 상계 처리를 하면서 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이 상황 자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긴 하네요. 참, 이 투자 여정이라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자, 저는 올해 전체 주식 시장의 흐름, 뭐 테슬라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이제 환경, 이제 매크로 환경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다음 주와 다다음 주가 좀 과장되게 말하면은 거의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결정하다시피 할 정도로 중요한 한 주, 두 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차트 분석상으로는 200일선에 아직 안착을 못했다. 뭐 50일선 위로는 가 있는데 뭐 차트 분석상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넘지 못하면은 다시 뭐 하락 추세로 간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 이번에 분위기가 너무 좋고 뭐 탐욕 구간으로도 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다시 200일선 위로 올라갈 것이야,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지금 한창 지금 벌어지고 있을 이제 미중 이제 협상,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전체 흐름을 좀 좌우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이틀 거리로 이틀 동안 연속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죠. 저도 글로벌 사업을 오래 하면서 계약 협상이라든지 파트너 간의 협상을 이렇게 매우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해 왔었던 적도 있는데, 일단은 이틀 연속으로 실무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만났을 때 이건 너무나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크다 그러면은 뭐 이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일찍 협상을 종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 역시도 이 분과는, 이 회사와는 조금 거래를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다, 뭔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은 조기에 어떤 협상을 마무리하고 각자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떠나거든요. 근데 이틀 연속으로 첫 번째 만남이긴 하지만은
지금 물밑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뭐 아주 대형 빅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쁘지는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주 주가 흐름은 꽤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훌륭하신 분들의 영상들을 또 보고 또 글들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뭐 700달러, 1000달러, 뭐 2600달러 이야기도 나오고 다음 주에 400달러를 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은 점점 탐욕 구간으로 좀 이제 몰고 가는, 그리고 포모가 올 수도 있겠다고 할 만큼 지금 벌써 뭔가 불장이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는 그런 정보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이것을 무턱대고 잘못된 것이라고 호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모든 부분의 첫 시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협상의 결과, 지금 스위스가 한국과 한 7, 8시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느리죠. 그렇다면은 조만간에 양측에서 결과 발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월요일 주가에도 바로 반영이 될 것 같고, 아주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면, 이것도 같은 결과지만은 어떤 온도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게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좋게 해석을 하면은 그것이 주가 상승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때에는 나쁘지 않은 결과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에는 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았죠. 반대의 상황도 있죠. 시장이 안 좋으면 긍정적인 어떤 일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아주 긍정적이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지수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또 불과 몇 달 전부터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나쁘지만 않으면은 좀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CPI가 5월 15일 날 미국 시간으로도 발표가 되더라고요. 저는 물가 상승 부분들이 다른 좀 미시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조금 물가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패턴의 결과들이,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만은 뭐 제가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디 지금 분위기로는 시장에서 예측한 대로 그대로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매크로 환경적인 부분이고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중국 주간 판매량은 앞으로 그 중요도, 그 가치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즉, 이제 주가에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노동절이 끼어 있다, 수출 물량이 많다, 여러 가지 뭐 조금 아쉬운 결과,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빠르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틀 후에 발표될 중국 주간 판매량부터 본격적으로 과연 모델 Y 주니퍼가 얼마만큼의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중국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한 17,000대에서 18,000대를 한번 찍어주면 좋겠어요. 매 분기마다 가장 마지막 주에 보통 이제 영업 활동을 이렇게 피크를 올리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평이한 주에 크게 한번 솟구쳐 올라오는 중국의 주간 판매량을 한번 보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왜 중국 주간 판매량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냐면 2024년도 때 300달러를 뚫고 난 뒤에 400달러로 진격을 했었죠. 물론 트럼프의 당선도 큰 역할을 했었지만은 2024년 3분기 때 실적이 완전한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300에서 400달러로 매우
급속도로 폭등을 하다시피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의 2024년 3분기 실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3분기 때 큰 서프라이즈를 보면서 2024년 4분기 때 실적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선반영도 일부 되면서 바로 $400 너머로 직행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2025년 1분기 실적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가이던스 때 매우 미래에 희망적인 청사진들이 나왔지만 수치로 봤었을 때는 좀 냉정하게 말하면 참혹하다고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로보택시 런칭이라든지 온갖 호재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24년도에 $300에서 $400 직행할 때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도 300에서 $400의 거래량도 적고 뭐 매물대도 없고 지지 저항 라인도 340, $380대밖에 없지만은 자칫하다가는 이제 $300에 대해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랫동안 300에서 $300대에서 횡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은 2024년도 때 아주 단기간에 앞자리를 4로 바꾸었었던 시나리오가 나오려면은 중국 주간 판매량이 아주 잘 나오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미니 실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는 테슬라가 2015년 2분기부터 제대로 된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 부분이 로보택시 런칭부터 해서 저가형 전기차의 출시 등등 모든 어떤 호재들과 맞물려 가지고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가는 실적과 미래 프리미엄이 합쳐지는 것이고, 지금은 테슬라의 미래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 실제로 그것을 기술력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거품이고 너무나 과도하게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단에 이 실적이 반드시 받쳐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뭐 2025년 2분기의 실적을 알 수는 없죠. 근데 2025년 1분기의 실적을 가지고 지금의 주가에 과연 얼마나 큰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주 발표가 되는 중국 주간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큰 테슬라의 주가에 부스트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시동을 꺼버릴 것인지를 결정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치들도 많고 뭐 미중 협상에 대한 결과도 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테슬라의 실적이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변동성도 줄이고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주간 판매량이 너무나 잘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기가 상하이에 램프업이 완전히 이제 끝이 났다,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뜻은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램프업이 100%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하게 램프업이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은 정말 다음 주에 중국 주간 판매량, 이제 수출 물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중국의 내수에서의 주니퍼의 인기를 한번 실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어서 너무나 잘 나오기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아주 잘 나온다고 한다면은 현금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모아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 너무나 큰 기대가 되는데요. 부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주가 흐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